자, 오늘 9월 23일 수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최근 6거래일 동안 정신없이 급락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전부터도 종목들의 힘이 빠지면서 여러 징조가 있었으며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서 그런지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6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등한 다음에 그 반등을 유지해 주냐, 유지해 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방향을 확률적으로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현재 6거래일 동안 계속적인 음봉, 좀 너무할 정도로 꼬여진 수급으로 기관 투자자의 매도와 함께 증시가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 무한적으로 음봉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난 폭락장만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언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장에도 보시면 이런 무자비한 시장에서도 좀 심하게 떨어졌다 싶으면 하루 이틀 반등하고 또 심하게 떨어졌다 싶으면 하루 이틀 반등하고 폭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반등하는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든 마찬가지. 좀 심하게 떨어졌다 싶으면은 반등하는 시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6거래일 정도면 좀 심하게 떨어진 편인데 물론 반등이 나왔다가 그 반등을 유지해 주냐 유지해 주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방향을 확률적으로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뒤가 중요하다는 말이며 뭐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차 하락장으로 접어들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과 함께 다시 분위기를 살릴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장우 시간에 거래 시작되었는데 현재 시간이 3시 45분쯤 됩니다. 레버리지 쪽으로 힘이 실려 있습니다. 곧버스에는 60만 주 정도 되는 매도가 쌓여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아쉬웠던 게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긴 했습니다. 아래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시작지수 근처까지는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오후장에 매매할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레버리지를 접근했는데 제가 레버리지를 접근한 자리가 이쯤입니다. 이쯤에 접근한 이유가 이때 반등 시작하고 나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843포인트까지 찍었다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똑같은 게 무엇이냐면 지금 상태가 좋으면은 다시 전 고점을 회복해 줄 것이다. 저는 이 구간을 이용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공략 방법도 나중에 매매 영상을 올려드릴 생각이며 여기서 0.8%까지 반등했을 때 시작 지수 근처까지라도 와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결국에 유지하지 못하고 오늘 0.1% 정도의 마감을 했습니다. 아쉬운 게 시작 지수 근처에서 마감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전에 급하게 떨어진 다음에 그 뒤로 좀 위협적인 하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관 투자자 매도가 나왔으며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반복하면서 증시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신호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게 있다면 지금 하락을 주도하는 주체가 이 기관 투자자입니다. 좀 무자비하게 엄청나게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데 하락의 주체가 기관이며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게 이 투신 쪽인데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270억까지 매도가 나왔다가 2시 반부터 이렇게 서서히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얘들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전부터도 좀 시장이 변하려고 하면은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오려고 하면은 오후장에 이렇게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매수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고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물론 내일 시장도 봐야겠지만
만약에 내일 시장에 투신 쪽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인한 매수세와 함께 시작지수 위에서 놀아준다면은 충분히 양봉 한 번쯤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뭐 모레나 그 다음이나 어째 되었든 간에 시작지수 위와 함께 그동안 지수를 끌어내렸던 이 수급 주체가 매수로 대응해주게 된다면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한 번 나온다면은 그 반등 나온 것을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0일 화요일 어제 저점이 838포인트인데 이 가격은 어떻게든 지켜주었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그전 캔들 고점과 저점을 통해서 기준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점 보시면은 838포인트. 이거를 어떻게든 지켜주게 된다면 당연히 확률적으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며 그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838포인트만 어떻게든 지켜준다면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해외 증시가 또 힘없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변수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그런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가격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시작지수 위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주는 게 저는 좀 가장 적중률이 높고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의 거래 분위기도 봐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는 역시나 시초가 위에서 놀아주는 종목만 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장 초반에 공략한 종목이 파워넷이랑 그리고 TCC 스틸이 있습니다. 둘 다 어째 되었든 간에 시초가 위에서 놀아주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폭락장에서 매매를 하는 종목들이 뭐 특이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항상 말하는 시초가 위에서 놀아줄 때만 그때만 공략을 하면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먹을 자리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셀 바이오란 종목이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 어제 새로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뻥튀기 되지 않고 마이너스 10%에 상장한 다음에 한 3만원 정도 되는 종목이 공모가가 한 3만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상장된 것들과 달리 하나도 뻥튀기 되지 않고서 3만원짜리가 2만 1천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보통 신규주는 세력이 붙어야 되는데 확실한 주포가 있어야 됩니다. 뭐 기관 투자자가 되든 아니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되든 간에 모든 건 거래량이 말을 해줍니다. 오늘 이 종목을 좋게 보고서 접근을 하려 했지만 이미 매수 포인트 여러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오늘 보고 있었긴 했지만 매매를 하진 못했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주포는 기관 투자자가 돼도 강력하지만 보통은 이 기관 투자자가 첫날에 초대형주가 아닌 이상 매도할 확률이 거의 95%가 넘습니다.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간 다음에 이제 싼 값에 주가가 형성이 되니까 세력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신규주든 간에 뻥튀기가 안 된 종목들 이렇게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덜 받는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변동성도 굉장히 심했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매매해서 도저히 버티기 힘든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유지해주다가 한 방에 무너지고 또 잘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한 방에 무너지고 한 방에 올라가고 패턴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어차피 이게 좋은 종목이고 세력이 계속 상승을 유지해준다면 결국에 이 음봉 상단 시초가인 27,000원을 어떻게든 회복해 주던가 이 근처에서 거래가 되면서 뚫어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걸 뚫어줄 때는 당연히 이 고점 27,650원보다 훨씬 더 높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좋은 종목이라면 어차피 27,000원을 다시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말고도 거래대금 상위 보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올랐던 종목들 많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전부 다 공략해서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하락장에서는 지켜야 될 것과 그냥 시초가 위에서 노는 것에 좀 돈이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지킬 것만 지키면 기회는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VI가 걸렸던 종목 중에 하락장이긴 하지만 여러 종목이 VI가 걸렸는데 이 종목 중에 유일하게 매매한 종목이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VI가 걸리는 종목은 그 VI가 걸렸던 가격이 기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걸리고 나서 그 가격을 어떻게든 회복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시세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일봉도 참고해서 전 고점 뚫어주는 모양이라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VI가 걸렸을 때가 1660원이었는데 정확하게 월요일 시장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매매할 종목을 못 찾겠더라면은 상한가 간 종목은 그 다음 날에도 역시나 좀 지겹겠지만 시초가를 기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높은 갭상승만 아니라면 어차피 이런 종목들 뭐 잠깐 눌리다가 중요한 자리만 회복해 주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튀어 오를 때가 있어서 그런 구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나 여기서 저점이라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여기에 들어간 다음에 뭐 각자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잡든 여기서 잡든 뭐 여기서 잡든 어디서 잡든 간에 일단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반등을 좀 강하게 유지해 주면서 그전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반등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시원하게 반등이 나온다면은 다시 황금선 뚫어주고 나서 유지해주면서 다시 900포인트까지 그림을 그려볼 텐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올라가다가 탄력 끊기고 내가 저점이라 생각해서 잡았는데 올라가다가 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잡아서 반등이 운 좋게 나왔다 쳤을 때 그 반등이 나올 때 한 1, 2% 먹고 있다가 그 플러스 2%가 되는 수익률이 전부 다 깎이면서 지수가 내가 매수했던 시점까지 내려올 때 그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전만 챙기고선 빠르게 매도를 합니다. 만약에 그냥 끝까지 반등해 준다면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 뭐 버텼다가 단기간에 10% 이상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척만 하다가 눌려버린다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손절도 초기에 하는 게 중요하지 초기에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더 큰 손해를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가 매도가 나옴에도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상위 종목 보시면 어제보다는 좀 덜한 편인데 어제보다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디오라는 종목에서 모든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으며 그리고 테스도 전 고점 뚫어주면서 좀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두 개가 강력한 이런 시장에서도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으며 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보다는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좀 여러 개 되는데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으며 매도 상위는 엑세스바이오, 첨보, 셀트리온 헬스케어, 첨보 쪽에서 최근에 고점을 찍더니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규주들이 좀 반응이 나왔는데 박셀바이오 그리고 BBC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 뻥튀기가 좀 심하지 않았지만 이 신규 상장주들은 하나의 테마주처럼 다 업종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의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를 따로 관심 종목에 모아놓고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원칙이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나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에서도 하이닉스 매수가 어제보다는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알리는 신호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음봉은 무한적으로 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폭락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하루 이틀 정도는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으며 그게 저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게 되었을 때 그 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오고 나서 유지를 해줄지 해주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내려가서 2차 하락이 나올지 그거는 다음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영상을 준비해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매매할 종목이 없다 싶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음에도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낙폭주를 잘 못 찾겠더라면 차라리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에서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